오늘 곱셈 기본적인 것까지 했고, 자, 지난 시간에 곱셈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건 했죠? 요거.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고, 요걸 가지고 이제 곱하기 하는 방법 계속 얘기했어요.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이제 곱하기 하는 형태를 어떻게 나타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연습 좀 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같은 경우는 항상 말하지만 익숙한 모양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야, 사실상. 우리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수분해 처음 할 때 이게 뭐지 싶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 정도는 중학교 때 인수분해 딱 처음 배웠을 때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은 인수분해 정도는 거의 기본이 됐잖아요. 그쵸? 어. 곱하기도 마찬가지야.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것 뿐이지, 익숙해지면은 계산 법칙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해봤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얘도 했었지? 어, 연립한다고 했었죠? 음. 둘을 연립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3x를 찾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 아, 여기 다 계산이구나. 더하기 빼기. 뭐야, 여기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냐? 왜 다 앞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자, 보시면 이번에는 도대체 A 2차 정사각 행렬이 A인데 이걸 가지고 얘를 어떻게 찾냐? 얘를 찾으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거야. A 곱하기 2A 2B 플러스 A 3C 3D.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우리 어떤 행렬에다가 몇 배 하면은 요 안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 기억하죠? 맞지?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에 전부 다 몇 배가 돼 있어. 그걸 앞으로 빼오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맞죠? 얘가 그래서 2배 돼 있는 거를 앞으로 빼올 거야. 이렇게. 플러스 3배 돼 있는 거를 앞으로 빼올 거야. 됐어요? 그러면 나는 얘가 어떤 형태로 바뀐다는 거 알아? 2 곱하기 A, AB 플러스 3 곱하기 A, CD 이렇게 바뀌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를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맞죠? 맞죠? 그래서 대입해주면 2배에 요거 1, 2 플러스 3배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죠? 그럼 끝이네. 2, 4 플러스 3 마이너스 3 더하면 5, 1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다음 내가 페이지를 모르는구나.
됐고, 다음 페이지. 이제 행렬의 거듭제곱.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우리 숫자에서 거듭제곱 생각하면 뭐야? 같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하는 형태를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하죠. 뭐 A의 3제곱, A를 3번 곱한다. 3의 5제곱, C를 3을 5번 곱한다. 맞죠? 이런 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행렬 같은 경우도 거듭제곱을 나타낼 수 있어요. 행렬은 대신 중요한 거는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기 위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렬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사각 행렬이어야지만 가능하다. 행렬은 곱하기를 하기 위해선 정사각 행렬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게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A를 하는데 여기 2 곱하기 3행렬, 2 곱하기 3행렬이야. 얘랑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가 곱하기 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의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 둘의 사이즈가 같기 위한 조건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요 앞에와 뒤에가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사각 행렬만 거듭제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랬을 때 A를 2번 곱한 건 우리가 숫자 때랑 똑같아요. 우리 숫자에서 쓰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쓰시면 돼요. 그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똑같은 걸 2번 곱하면 제곱, 똑같은 걸 3번 곱했으면 세제곱, 똑같은 걸 4번 곱했으면 4제곱,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수 법칙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A를 n번 곱하고 A 행렬을 n번 곱했을 때 A를 n 플러스 n번 곱한 형태와 같다. 됐어? 됐어? 자, A를 n번 곱하고 A를 n번 곱해, 그거를 가지고 또 n번을 더 곱하는 거야. 그래서 A를 n번 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나누기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누기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그 행렬의 나누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쵸? 그쵸? 나누기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누기가 정의돼서 해결해 볼 일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해결해 볼 일 없습니다. 그러면 가끔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이런 건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A, B의 M제곱은 A의 M제곱, B의 M제곱.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답이 있는데. 왜 안 되지? 자, A, B, A, B, A, B, A, B. 이거 아니야? 맞죠? 근데 우리가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맞아요? 맞아요? 모른다고 했어?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교환 법칙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물론 될 수도 있어요.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요거 됩니다. 교환 법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얘는. 됐어요? 그래서 없는 거야. 그래서 없는 거야. 나누기는 애초에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고요. 다음. 자, 행렬에 대한 곱셈 교환 법칙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은. 자, 분배법칙도 성립하는데 분배법칙 같은 경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분배법칙. 자,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배법칙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씩 분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곱하기 A. 자, 우리가 실수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 AB 플러스 AC 이렇게 쓰지 않아? 맞아요? 왜 이렇게 써?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돼 있고 그대로 쓰는 버릇이 지금 들여져 있는 거야. 왜? 기준은 무조건 앞에 있는 문자부터 써라 라는 게 우리 속에 우리 누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기본 베이스로 자리가 잡혀 있죠. 왜? 그동안 모든 답들이 앞에 나오는 문자가 먼저 쓰여져 있었거든. 보기에도 다 그렇게 써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적응이 되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오는 문자를 먼저 쓰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실수가 아니고 행렬들이잖아요. 맞죠? 자, 행렬은 곱하는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B에다가 A를 곱하는 거야. 맞아? 맞아? 행렬에서는 B, A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A가 먼저 오니까 먼저 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뒤에 있는 건 뒤에다 써야 돼. 알았지? 플러스 CA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왜? 교환 법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됐죠? 됐죠? 그래서 실수에서의 분배 법칙과 행렬에서의 분배 법칙은 엄연히 달라요. 조금은.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고 순서 반드시 지켜주고 해라. 됐죠? 됐죠? 그리고 두 행렬을 곱하고 실수배하는 거랑 A의 실수배를 하고 B를 곱하는 거나 B에다 실수배를 하고 A를 곱하는 거나 전부 다 어떻다? 같다. 결국은 두 행렬의 위치만 바뀌지 않으면 돼요. 항상 말하지만 결합법칙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두 행렬의 자리, 두 행렬의 위치만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그 K는 어디에다 갖다 실수배는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영행렬은 모든 항이 0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 어떤 행렬이랑 곱하게 되면 반드시 영행렬이 됩니다. 됐죠? 됐죠? 영행렬은 모든 숫자가 0이잖아요. 결국 어떻게 곱해든 0밖에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사실 이 분배 법칙 이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 뭐야? 왜 자꾸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이제 새로운 또 용어가 하나가 나와요. 단위 행렬. 자, 단위 행렬이란 뭐냐? 일단은 우리 단위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아, 이거 잘 많이 모르더라고. 혹시 단위 분수라는 말 들어보시면 단위 분수.
뭔지 아는 사람.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뭐든 상관없어요. 분모는 뭐든 상관없는데 분자만 1이면 돼. 그러면 대충 찍어 맞췄을 때 단위 원은 뭘까요? 느낌상 원을 결정하는 게 우리 그 원의 방정식 말고는 원을 결정하는 게 뭐밖에 없어? 반지름밖에 없죠. 그럼 단위원은 뭘까? 반지름이 1인 겁니다. 반지름이 1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단위 행렬은 얘도 뭔가 1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맞죠? 네. 자, 단위 행렬은 뭐냐면 일단 단위 행렬을 나타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얘도 정사각 행렬이어야지만 단위 행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정사각 행렬의 성분들 중에 우리가 행과 열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은 1입니다.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들은 1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0으로 나타내는 걸 우린 단위 행렬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A11 성분, A22 성분이죠? 2,2 성분, 1,1 성분이죠? 맞아? 여기는 1,1 성분, 2,2 성분, 3,3 성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들은 다 1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정사각 행렬에서 그 성분들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형태로 나옵니다. 됐죠? 됐죠? 그 외에 나머지 행렬들은 전부 다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성분 행렬이 된다. 나머지 성분들은 다 뭐가 돼?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됐어요? 이걸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이 단위 행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곱하기에서 실수해서 생각을 하면 실수해서 곱하기 할 때 1을 곱하면은 값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행렬도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이 단위 행렬입니다. 실제로 어떤 행렬에다가 단위 행렬을 곱하지? 그러면 그 행렬 그대로 나와요. 물론 이게 예전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는 조금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그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수를 이제 항등원이라고 보통 말을 했거든. 근데 이제 항등원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전만큼 그렇게 막 그 곱하기 1에 또는 더하기 0 이런 거에 중요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항등원이라는 거는 뭔가 연산을 했을 때 내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에다가 0 더하면은 1이죠. 그럼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은 0인 거야. 그러면 10에다가 1을 곱하면은 10이죠. 그러면 곱하기에 대한 항등원은 1인 거야. 그런 걸 항등원이라고 해요. 물론 지금은 몰라도 돼요. 교육과정이 없어서 사라져서 쓰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내 어떤 행렬에다가 누구를 곱해야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냐? 그게 단위 행렬입니다. 됐죠? 됐죠? 그럼 단위 행렬의 성질, 우리 숫자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쵸? 그러면 우리 1을 100번 곱하든 1000번 곱하든 뭐야? 1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단위 행렬도 2번, 3번, 4번, n번 몇 번을 곱하든 상관없이 뭐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냥 단위 행렬 자체가 됩니다. 그쵸? 그쵸? 같은 원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숫자랑 같은 개념이라고, 왜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발견해서 찾아내고 그거를 사용하고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동안 써오던 거를 연장해서 활용을 하지 대부분 새롭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여러 번 곱한다 라는 말을 약속을 늘 하는 거야. 그 표현을 새롭게 쓰지 않아 절대. 늘 쓰던 방식대로 쓰는 거야. 행렬을 10번 곱한다 그러면 A의 10제곱을 쓰는 거고 숫자를 10번 곱한다 그러면은 숫자의 10제곱을 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함수, 너희가 공통수학 2 할 때 함수를 10번 합성한다 그러면 합성은 결국 함수에서 곱하기 역할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걔도 마찬가지야. 합성을 10번 한다 그러면 F의 10제곱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쓰는 원리들이 대부분 같아요. 새로운 걸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진 않아. 처음 발견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이해됐어요? 아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무언가를 새로 갖다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계를 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연계를 해서.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의 제곱은 뭐냐? 우리 이거 곱셈공식 쓰시면 되거든요. 곱셈공식 a제곱 플러스 2a 2가 됩니다. 얘는 왜 되냐면, 자, 원래대로라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2a 플러스 2제곱 이거죠. 맞아요? 곱하는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A2나 2A나 결국은 뭐가 나와? A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A 제곱, 얘도 A고 얘도 A니까 2A. 2의 제곱은 뭐? 그냥 2라 그랬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걸 외우지 마. 어차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너희 고생공식 자주 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단위 행렬도 정사각 행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쵸?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이상한 사람이 또 나왔네요. 이분이 또 무언가를 찾아주신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무언가를 찾아주셨어요. 뭘 찾아주셨냐? 봐봐. A라는 행렬이 있고요. 2라는 행렬. 얘는 단위 행렬. 단위 행렬 알파벳 2로 계속 쓰는 거고요. 영행렬이 존재해. 그랬을 때 A라는 행렬의 핵심을 두고 보는 건데 A라는 행렬에서 A제곱 마이너스 요 A 행렬의 이 대각선에 있는 애들 요 두 친구의 합에 마이너스하고 A에다 그걸 곱해주는 거야. 거기에다가 AD 빼기 BC의 단위 행렬을 곱한 값을 더하면 무조건 0이 되더라. 무조건 0이 되더라. 됐어요? 됐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다 쭉 계산해보면은 원하는 대로 나오긴 합니다. 원하는 대로 계산이 돼. 그럼 얘를 왜 하냐? 왜 하냐? 이거야. 잘 봐. A제곱 마이너스. 자, 얘네 둘의 합. 5에다가 A를 곱하는 거죠. 그쵸? 그쵸? 플러스 AD 6 빼기 BC 1 단위 행렬은 0이랑 같다. 이걸 알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잖아. 근데 내가 찾는 게 뭐야? 이거래매. 그럼 얘 이항하면 A 제곱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5 단위 행렬.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5에
2차 정사각행렬이니까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5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네요. 됐죠? 이렇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거듭제곱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얘는 딱 보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연립이죠? 연립이죠? 네,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배를 할까요? 다? 2배 하면 4a, 2b,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8. 요거는 그대로 쓰고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둘이 빼자. 3a는 0, 0, 마이너스 6, 이게 아니라 플러스 6,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는 3 나누면 0, 0,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다 넣고 2항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 2b는 빼주시면 4,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뭐 a제곱 구해야죠. a제곱은 0, 0, 2,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1, 가로, 세로, 0, 0, 가로, 세로, 0, 0, 가로, 세로, 0, 마이너스 2, 가로, 세로 하니까 0, 1 이렇게 되나요? 됐죠? a제곱 끝. 그럼 b제곱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또 1, 1, 가로, 세로, 4, 1 더하면 5, 가로, 세로, 마이너스 2, 2, 0 더하면 마이너스 2, 2 더하면 0, 1, 4 더하면 5 이렇게 되죠? 맞죠? 익숙해져야 돼. 곱하기 어질어질 하긴 하겠지만 익숙해져야 돼. 친해져야 합니다, 이 친구.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죠, 그냥? 빼기는 안 할게요. 빼기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빼기는 안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A의 N제곱은 요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니까 들고 가래요. A를 N번 곱하면 이거다? 이런 거, 어디서, 그러니까 행렬 말고 어디서 뭔가를 여러 번 곱하면 뭐가 된다. 이런 거 본 적 있지? 있어요. 있어야 해. 없으면 안 돼.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복소수 같은 거. 복소수 같은 데서 맨날 우리가 뭔가 여러 번을 곱했을 때, 야, i가 되는 거 찾아.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거 어떻게 했어? 결국은 무조건 뭐 찾기? 규칙 찾기죠. 무조건 규칙 찾기야. 그쵸? 선생님 말했어. 항상 말했어. 수학에서 너희한테 무언가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면 그 경우는 너희에게 무식하게 그거를 일일이 다 찾게끔 시키는 그런 무식한 문제는 없을 거다. 맞죠? 맞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규칙이 나올 거고 우리는 그 규칙을 찾은 다음에 규칙에 의해서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싫어도 최소한 3개에서 4개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3개에서 4개까지는. 그러면 A의 1제곱은 그대로 냅두고 A의 제곱부터 찾아볼까요? A의 제곱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1. 그러면 가로, 세로니까 1, 0, 0. 1, 0이네. 1, 0, 0. 0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되죠. 맞아? A의 1제곱이 이거야. A의 제곱 이거야. 사실 이제 하다가 귀찮으면은 여기만 보고도 그냥 규칙 써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선생님은 그거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는 더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면 가끔 이런 거 있어. 만약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했는데 1, 0, 마이너스 4,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아? 6? 8? 둘 다 됩니다. 뭐가 나올지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야. 최소한 물론 얘는 너무 쉬운 문제기도 하고 너무 답이 정해져 있어. 다음은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나와야 돼. 나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정확한 답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런 거는 그냥 바로 보셔도 돼요. 그러면은 얘 마이너스 10이 되려면 얘 몇 제곱 해야 돼? 10제곱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좀 그 숫자 2배 되는 것들 특히나 이거 2, 4 이것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4가 2의 제곱인지 2의 2배인지 모르는 거야. 그럼 2의 2배면 다음이 6이 나오는 거고요. 2의 제곱이면 다음은 2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4라는 수는 2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의 제곱도 되지만 2의 2배도 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은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다. 좋다. 다음. 자, 요거는 문제를 주는 방식이 좀 다양한 표현법인데요. 얘가 되는 게 성립한대요. 맞죠? 그러면 전개해볼까요? 전개하면 a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ba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b제곱 맞죠? 근데 얘네 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남겨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결과적으로 이거랑 같아진다는 얘기는 얘네 둘이 그럼 사라질 수 있다는 소리네? 맞죠? 그 얘기는 A, B는 B, A랑 같을 때 요게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A, B가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A와 B를 구하시오 이렇게 주는 것도 간단하게 주는 거고 조금 더 너희가 생각해서 이거를 찾아내서 보는 것도 이런 문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는 말을 하는 문제도 같은 문제야 이거랑 결국.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보시면 그냥 얘는 뭐 없어요? 구하셔야 돼요. AB AB부터 구하면 1, 1, 1, 0 A, B, 4, 1 곱하면 가로 세로 해서 A 플러스 4
B 플러스 0, A 플러스 0, B 플러스 0 이렇게 됐죠? 됐죠? 그 다음 BA 구하시면 A, B, 4, 1, 1, 1, 1, 0 그러면 가로 세로니까 A, B A 플러스 B A 0 4, 1 더하면 5 4, 0 4 끝났네. A는 4가 아니라 5 B는 4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다음 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는 0 행렬, A, B는 단위 행렬. 이때 얘를 구하여라. 2023, 2023제곱. 이런 거를 2023번을 하는 그런 미친 짓은 없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이항을 해서 보시면 A는 마이너스 B랑 같네요. 같네요. 그러면 잘 봐. 둘이 곱했을 때 2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마이너스 A도 2가 돼야 하겠네?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A 마이너스 제곱하면은 얘가 2니까 A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 A 2023제곱은 A의 2023제곱은 A의 제곱을 1011번 하고 A를 한 번 곱하면 되겠네요. 맞죠? 그랬더니 마이너스 2에 1011 제곱한 다음에 거기에 A를 곱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의 1011 제곱은 2의 1011 제곱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2의 1011 제곱은 그냥 2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나면은 2랑 A랑 곱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A라 그랬죠? 그냥 마이너스 A랑 그래서 A의 2023제곱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되네요. 그럼 B도 해볼까요? B도 B의 2023제곱을 하면은 B 제곱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A 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반대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A랑도 같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아니다 미안 내가 여기서 잘못 집어넣었었네. 이렇게 한 게 요거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b제곱이 2죠? 그쵸? 그쵸? 그럼 b도 똑같아요. b제곱에 1011 곱하기 b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에 1011 곱하기 b 결과적으로 같은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b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친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랑 같은 거네. 맞죠? 최대한 간단하게 한 게 여기까지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얘를 A라는 행렬을 이용해서 나타내래. 그럼 B 대신 뭐 넣어?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네.
마이너스 2a. 됐죠? 됐죠?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끝. 됐죠? 마지막인가? 그러네. 드디어 공통수학의 우리 마지막 문제를 자, a의 n제곱은 2를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마찬가지야. 몇 번을 했을 때 2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랑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수수에서 몇 제곱을 해야 i가 될 때 몇 제곱을 찾는 거 했었잖아요. 그쵸? 그거랑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 곱하기 a 제곱부터 보시면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1, 0 계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0. 이거 보면 떠오르는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죠?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붙인 겁니다. 맞죠? 맞죠? 아, a 제곱하니까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 붙인 거네? 그러면 a 제곱이 마이너스 2면은 여기에 제곱을 또 해? 그러면 a 4제곱은 2다. 맞아요? 됐죠? 그래서 최소값은 최소한 4번까지는 곱해야 단위 행렬이 되네. 맞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야 a의 18제곱 xy가 a의 4제곱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이거 아니야? a의 18제곱은? a를 16번하고 2번 따로 곱하면 되죠. 거기에 x, y 근데 얘가 2니까 2를 4번 곱하면 그냥 2죠? 그러면 2랑 a 제곱이랑 곱하면 a 제곱이죠? 그래서 a 제곱은 xy인데 근데 우리 a 제곱이 또 뭔지도 알아?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아니 0, 마이너스 1, x, y 됐죠? 그럼 정리하면 가로, 세로니까 마이너스 x, 0, 0, 마이너스 y 이렇게 들어가네. 맞아요? 근데 이거 뭐랑 같대? 어디 갔냐? 1, 2, 1, 2와 같대요. 됐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된다. 됐나요? 됐나요?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문제 풀게요.